안녕하세요, 아이샤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그림에 질감을 넣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해요. 그리기 가이드를 좀 활용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. 좀 디자인적인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먼저 사이즈는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2000에 2000 픽셀 사이즈를 활용했습니다. 동작에 가시면 캔버스에서 그리기 가이드가 있어요. 자, 얘를 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이력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들어갑니다. 2D 격자, 등거리, 원근, 대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2D 격자는 이 모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직선을 그리거나 작업을 디테일하게 측정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활용하는 툴이에요. 격자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불투명도와 두께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기 도움 받기를 체크하시면 여기에 작업을 할 때 선에 맞춰서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. 직선 툴을 활용할 때 손을 이용해서 제스처로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게 네모 모양에 맞춰 작업을 하실 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죠. 등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줄을 따라서 깔끔하게 그릴 때 그리기 도움 받기를 체크하면 그 선에 맞춰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원근은 점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소실점이 나타나죠. 그래서 투시에 맞춰 건축물을 그릴 때 활용하며 저희는 오늘 대칭을 활용할 건데요. 대칭에 옵션에 가시면 수직, 왼쪽에 그리면 오른쪽에 같이 그려지는 기능이고 수평, 위로 그리면 아래 같이 그려지고 사분면은 한 면을 그렸을 때 4면이 그려지며 방사상은 한쪽을 그리면 총 8면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려 합니다. 밑에 보면 회전 대칭이 있는데 회전 대칭을 체크할 경우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전 대칭을 체크하겠습니다. 위에는 선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불투명도도 조정해서 자기가 잘 보이는 수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주의할 점은 완료를 누를 때 잘못해서 하얀색을 체크할 때가 많으세요. 그러면 선이 안 보이죠? 항상 색깔 있는 쪽에 두시고 완료를 정확하게 잘 눌러줍니다. 자, 빈 레이어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 빈 레이어에 보조라는 마크가 있죠? 레이어를 클릭했을 때 그리기 도우미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방금 그리기 가이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레이어를 새로 추가했는데 이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레이어를 클릭해서 그리기 도우미가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해요. 그리기 도우미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회전 대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되는 기능이고요.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. 빈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 꽃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. 꽃의 색상은 원하는 색을 사용합니다. 편하게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점을 꾹 누르면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선이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지 확인이 되면 색을 가운데에 부어 주실 거예요. 그럼 예쁜 꽃 한 송이가 완성이 되죠. 자, 그리기 가이드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동작에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를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. 이 레이어는 아직도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림을 그릴 때 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그리기 도우미를 해제해 줍니다. 꽃의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줄이고 한쪽에 이렇게 두겠습니다. 옆에 꽃봉오리를 하나 그릴 거예요.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그리기 가이드를 키는데 이번에는 대칭의 옵션에서 수직을 활용해 볼게요. 회전 대칭은 끄겠습니다. 이렇게 양면으로 정확히 나오게 할 때는 회전 대칭이 켜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반전이 되기 때문에
이렇게 회전대칭을 끄고 사용할게요. 레이어의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해서 보조 영역을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타원을 그려줄게요. 이렇게 색을 부어주고 더 이상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엔 그리기 도우미를 해제하고 그리기 가이드를 꺼주면 되겠죠. 이렇게 화살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꽃을 가져가고 회전을 하실 때는 녹색 점을 여기 녹색 바 있죠? 얘를 이용해서 돌려줍니다. 크기가 좀 작아서 키울게요. 사실 이렇게 키우면 그래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줄기를 그려야겠죠? 두 개가 다 되면 원하는 위치가 마음에 들면 합쳐주시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꽃 아래에 레이어를 두신 상태에서 줄기를 그려볼게요. 브러쉬는 서예에서 모노라인 그대로 활용합니다. 잎을 그릴 때는 위치가 좀 틀리거나 마음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할게요. 지우개의 경우에도 서예에서 모노라인을 체크해서 튀어나간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서 정리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장식적인 부분을 작업해야겠죠? 꽃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꽃 위에 장식을 넣어볼 거예요. 그냥 콕콕 점을 찍을 건데 점 크기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채롭게 해서 지루함을 없애줍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끝에가 이런 식으로 장식적으로 포인트를 넣어줄 거고요. 이렇게 색 대비가 별로 없어서 포인트가 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레이어의 꽃술과 장식을 넣었기 때문에 라쏘로 여기 노란 부분을 선택을 하고 조정해서 색조채도 밝기를 이용해서 밝기를 올리거나 더 어둡게 하면서 면 대비가 잘 보이게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질감을 좀 넣어볼 거예요. 꽃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. 자, 스프레이에 가시면은 뭐 이런 노즐이라는 브러쉬를 볼 수가 있어요. 아까 요 포인트 준 정도의 파란색을 선택해서 위에다가 살짝씩 뿌려줄 거예요. 만약에 너무 느낌이 안 보이면 대형 노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묘한 질감들을 넣어줍니다. 지금 빈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레이어 영역, 그려진 범위까지만 채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꼭 이용해서 활용해 주세요. 만약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밖으로, 영역 밖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빈 레이어를 추가한 후 꼭 클리핑 마스크를 내가 해당하는, 보이고 싶은 영역까지만 해당하는 레이어에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. 잎도 해볼까요? 줄기와 잎을 합쳐주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줍니다. 자, 그러면은 밑에 화병을 그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다 다중 선택해 볼게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 주셔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. 그러면 상단에 그룹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란 이름과 함께 방금 내가 선택한 레이어들이 그룹 안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그룹에 이 아래 화살표로 되어 있는 마크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나의 통 폴더처럼 묶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V체크가 있고 없고 하면
이 그룹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보기가 편하겠죠. 자, 사이즈를 저는 좀 줄여볼게요. 균등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화살표에서 균등, 그리고 좀 줄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. 그래서 다시 서예에서 모노라인으로 들어간 후 그리기 가이드를 키면 대칭에서 옵션 수직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완료를 눌러줍니다.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그리면 오른쪽에 같이 그려질 수 있도록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를 활성화해주고 일자로 꾹 눌러서 이렇게 어떤 화병의 입구 부분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선을 꾹 누르면 동그란 모양의 선이 그려지죠.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튀어나간 부분은 똑같은 브러쉬 모노라인으로 지우개를 지워주시고 한 번에 그린 것처럼 깔끔하게 최대한 해주시고 색을 부어줄게요. 그럼 그리기 가이드는 이제 끌게요.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살짝 키워보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넣겠습니다. 스프레이에 들어가면 털어주기가 있습니다. 털어주기로 레이어가 추가된 상태에서 꼭 클리핑 마스크를 해주고 지금 색보다 밝은 색을 하실 경우에는 좀 더 밝게 선택해서 뿌려주면 이런 무늬를 넣을 수가 있어요. 또는 어둡게 해서 무늬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. 자, 색깔이 조금 예쁘지 않을 경우에는 병색을 색조채도 밝기를 활용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 있겠죠. 무늬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질 경우에는 레이어의 N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불투명도를 낮춰서 은은하게 변경해 줍니다. 자, 그러면은 약간 파나 느낌처럼 강렬한 그런 느낌의 장식을 좀 넣어 볼 거예요. 저는 이 이파리에 포인트를 주겠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한번 활용해 볼게요. 내가 무늬를 내고 싶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클리핑 위로 만들어주면 좋겠죠? 그리고 이 이파리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선택이라는 영역을 써볼게요.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하단에 색상 채우기가 혹시 되어 있는 분들은 꼭 해제를 해서 이렇게 빗금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영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빗금이 없는 거고 이 줄기와 이파리 외에는 다 빗금이 들어가 있죠.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잡고 레이어, 새로 생성한 레이어에다가 질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글로벌을 한번 써볼게요. 머티리얼의 글로벌. 이렇게 좀 밝은 색을, 대비를 줄 수 있는 색을 선택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면 이런 질감이 들어가죠. 아까 그냥 칠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도 있지만 엇갈리는 효과를 주려고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. 이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화살표를 2번 누르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선택 영역에 맞춰서 그려진 그림을 화살표 이용해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주면 마치 파나처럼 이 영역만큼 옆에 질감이 있는 특이한 장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이 꽃에도 한번 해볼까요? 꽃의 영역 위로, 물론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다면 그 위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원하는 질감을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머티리얼에 노이즈 브러쉬 한번 써볼게요. 저는 하얀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계열색에서 밝은 색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넣어볼게요.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을 잡고 싶은 레이어에 와서 선택, 그러면 이렇게 빗금이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체크되고 이 레이어에는 꽃과 봉우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남죠. 이 상태에서 빈 레이어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질감을 선택하면 위에다가 칠을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질감이 들어갔죠? 화살표 2번 누르면 해제되죠? 이 상태에서 이 질감이 넣은 레이어를 우측으로 이렇게 밀면 또 파나처럼 엇갈려서 찍힌 특이한 문양이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 심플한 그림을 그릴 때 질감들을 다양하게 써주면 좋겠죠.
색깔이 좀 텁텁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색조채도 밝기에 와서 다양한 색조로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고, 밝기도 조정해서 포인트를 더 강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채도도 마찬가지로 올리거나 낮추면서 더 포인트들을 살릴 수 있겠죠.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자, 꽃만 강조하고 싶다면 뭐 이렇게 화병을 눈 감겨 놓으면 또 이런 식으로 꽃만도 볼 수도 있으니 다양한 디자인들을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복습 한번 더 해볼까요? 화병의 경우에도 선택, 화병 모양을 잡으시고 빈 레이어를 만들고, 클리핑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, 요 위로 만들면 저는 스프레이에서 털어주기로 화이트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꽉꽉꽉 채워서 하얀색의 느낌을 잡아주고, 화살표 2번 눌러서 해제하고 화살표로 바깥에서 잡고 이렇게 이동해주면 됩니다. 간단하지만 이런 질감을 낼 수 있는 팁을 준비했고요. 너무 심심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 같은 거를 합성을 해주시면 좋은데, 텍스처의 경우 추가 사진 삽입하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불러옵니다. 맨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선형번을 체크해주면 이렇게 어떤 종이 위에 파나로 찍어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. 다 작업이 됐을 경우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느낌을 잡아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지금 색톤이 좀 맞지 않으니 자기가 이제 좋아하시는 컬러들만 활용해서, 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인 컬러들을 활용해서 이런 작품들을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디자인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. 파나 작업 같은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하실 때 이용하실 거예요. 다양한 응용을 통해서 멋진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